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그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서 좀 여쭤봐야겠는데 장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절묘한데 예. 지금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원래 스케줄은 예.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해가지고 예. 한동훈 전 제명을 예. 예. 의결하고 예. 그다음에 일종의 단식을 해가지고 초점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예. 그게 새에 밀려가지고 안 되니까 예. 단식을 하니까 예.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느닷없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단식이라는 것이 정말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정치판에서는 뭐 특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하기도 하고 단식을 너무 좀 가볍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진짜 약자들의 최후의 수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의 역사를 바꾼 게 두 분 있습니다. 아, 예. 한 분은 1983년 예. 봄에 예. 김영삼 예. 씨가 20여일 동안 진짜 단식을 했습니다. 진짜 단식을 했죠. 예. 그게 그때 잠자고 있던 예. 민주화 세력을 일깨웠어요. 예. 그 다음에 198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예.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총재가 당시 야당총. 예. 지방자치제 실시하자고 그렇죠. 해서 예. 단식을 했습니다. 예. 그때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는데 예. 단식을 했어요. 예. 단식 끝나고 나서 내가 병원에 가서 뵀는데 예. 아주 초췌했더라고요. 예. 결국 그게 됐어요. 지방자치가 됐죠. 지방자치가 1991년부터 시작됐어요. 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예. 그리고 기억나는 단식은 2019년이죠. 아마 우리 황교안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주 추운 겨울에 텐트를 치고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실려갔어요. 그건 아주 진정성이 있었던 단식으로 기억되는데 이 단식은 시작은 쉬운데 끝내기가 힘들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14일 새벽에 결정을 또 심야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굉장히 고민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제명안 의결을 보류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힘에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제 아침 조간신문 10여 개 사설이 저는 거의 일치로 아주 심하게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하고 저는 제대로 된 논평이나 언론 기사 중에서 단 한 건도 장동혁 잘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사실은 사면초가가 된 거죠. 그러면 원래는 그 제명을 의결하려고 했다가 바꾼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윤리위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친한계 의원뿐만 아니라 뭐 초재선 의원들 또 중진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갈등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일을 지나고 나면은 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커질 거라고 봅니다. 커질 거다. 그리고 이게 기본 구도가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는 극우 세력의 그 대표처럼 되어버린 장동혁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대표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한동훈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대결입니다.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대결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규정을 했는데 제2의 계엄 사태다. 그래서 제1계엄 사태를 진압했던 식으로 맡겼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전면전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성국 씨가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게 다 죽을 게 아닙니까? 그런 말에 박수를 치는 사람은 우리 전 국민의 한 5%는 될 거예요. 나머지 95%는 다 웃거나 황당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사태로 확실하게 된 것은 이제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가 극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또 알게 되었고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당원들도 알게 되고. 예. 이게 알게 됐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무슨 이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이제 다툼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들 비판을 한 게 이렇게 갔다가는 지방선거 해보나마나 대패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에서 정말 그렇게 대패를 하면 지금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도 버티기가 어려울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인다고. 그건 상식적인 판단인데. 예, 예.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예. 나는 이분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망상농자라는 점입니다.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부정선거 망상에 예. 빠지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 하면은 예. 그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윤석열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예. 황교안처럼 행동합니다. 예, 예. 그리고 장동혁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전환길처럼 행동해요. 예, 예. 그러면 그 행동에 질서가 없고 예. 이번에 가장 경악스러운 게 예. 뭐냐면은 제명 결정문 아닙니까? 예, 예. 그 제명 결정문이 그런 결정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꿨죠. 한쪽은 예. 수필이고 예, 예. 또 한쪽은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것으로 보인다. 예, 그게 이제 제명 사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몇 시간도 안 있어가지고 그걸 예. 취소해버리고 예. 그 가족이 가족 명의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이건 원인무효입니다. 예. 본인이 했다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문장을 내는 사람들의 예. 수준 그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의 수준입니다.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저분의 장황한 최후 진술의 수준 예, 예. 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아니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데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수준입니다. 이게 수준. 수준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시는 패널들한테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내가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풀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정도로는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 법률가의 태를 못 벗었다. 정치적으로 못 푼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은?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분위기가 저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예. 그 사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노예 근성이지. 예. 다만 이건 알 필요가 있어요. 설명 부족입니다. 설명 부족. 무슨 설명 부족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재작년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사실을 분명히 나는 쓴 적이 없다. 예. 그리고 가족이 쓴 건 맞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사실은 그래요. 요걸 분명히 했으면 좋은데 아마 자기 가족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 말하기를 그때는 좀 꺼렸던 것 같고 하면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뭐 개 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끌고 다녀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한동훈 가족도 쓴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씨 입장에 서더라도 뭘 사과를 해야 되지? 그러나 그때 왜 분명하게 나는 쓴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족은 썼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쓴 내용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그럼 왜 반박을 제대로 못했냐? 그건 유감도 사과 표명도 할 필요 없고 설명 부족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용이 이런 거다. 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공개했잖아요. 그 아무리 읽어봐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되려면 이게 문제가 돼야 돼. 그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김건희, 윤석열을 결사옹위해야 된다 하는 글을 썼다면은 이건 시대 차원적이다 해가 그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는 사설을 뭐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올려놓았다든지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윤석열을 대신한 보복이냐 하면은 그것도 윤석열 씨가 사형 구형 받은 그 타이밍에 했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의 글이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보고 이제 고생하는 윤석열
그 거구파가 교주처럼 모시는 예. 윤석열 씨한테 좀 예. 위로 차원에서 또 누가 뭐 재물로 바쳤다 그러던데. 아니 제가 지금 그 대표님 말씀을 듣고 법률가에서 참 동의가 되는데 그래도 두 가지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일단 첫째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용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이 했더라도 말하자면 그냥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몇 개의 이름을 갖다 놓고 이제 말하자면 여론 조작을 한 거다. 그 당원 게시판에서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저도 정치를 했지만 많은 정치인들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 가족들이거든요. 그렇죠. 가족들이 뭐 실업복을 하기도 맞아, 하고 맞아. 이 사고도 치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걸 하고 나면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 하는데 진짜로 약간 검사태를 못 벗었다 하는 느낌들을 다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동훈 또 전 대표가 검사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고 바로 비대위로 임명직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 겪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못해 사과하는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이 경우에는 예. 사과를 사과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은 예. 윤석열 파에 향해서 윤석열 파에 사과를 대해서. 한다고요. 예, 그 예. 사람들이 사과 받아들이겠습니까? 사과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예.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러는데 예. 그렇더라도 아까 설명했듯이 그 사실 몇 개를 예.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장동혁 씨가 언론사 돌아다니면서 예. 이거 별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했잖아요. 예, 최고위원이니까. 예. 주진우 의원도 그렇게 예. 했고 예. 하니까 그걸 믿었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히려 이번에 예. 이걸 통해서 저도 말이죠. 예. 개목걸이 그 이야기는 좀 심하지 않았나. 예. 그런데 그게 쓴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니까.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쓴 걸 뒤집어 씌운 거더라고. 예. 그리고 또 장인은 글을 쓴 적이 없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을 하겠다, 뭐 하겠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고, 재심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명 결정을 앞으로 받게 되면 위기인데, 어떻게 헤쳐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재심 신청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예.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대로 하면은 이 윤리위원회를 해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차도 안 거치고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윤리위 해체하고 당무감사위원 회도 해체해야 됩니다. 특히 당무감사위원장은 공개된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닙니까? 또 이 사람이 국민대의 법학 교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교수를 할 수 있고 당무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울 반장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의도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공천의 중요한 그 기준 하나가 윤석열을 얼마나 비호했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을 얼마나 외쳤느냐, 그걸 아마 감점 요인이 아니라 가점 요인으로 만들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제명할까요? 그 제명할지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명할 수 있을까? 지금 반발로 봐선 제명을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제명하려면 어제 했어야죠. 제명하려면 진짜 했어요.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타이밍을 놓쳐서 완전히 난 둑이 무너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데도 저쪽은 우리하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요. 위원 정당으로 해산해달라는 자백입니다. 위원 정당으로 아니 이걸 가지고 제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에 충성하겠다는 윤어게인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지금은 조갑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고수라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고 서울시장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신당 창당 이거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 총선 앞두고 하는 거지.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그냥 절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울 거고 서울시장 출마한다면 오세훈 시장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그런 일종의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흥행이 돼야 되니까 2021년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그게
대단한 흥행을 만들었고 그랬죠. 예. 그 여세로 사실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겁니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쇼를 하나 하려면은 예. 오세훈 한동훈 딱 경선 할만했는데 예.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조언도 하고는 하는데 이제 또 그 메시지를 보면은 과거에 음습하고 찌질한 행동을 좀 했으면 어떠냐. 나는 용서했다. 이렇게 약간 좀 매기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수 쪽을 보면은 보수 전체가 굉장히 위기인데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또 한동훈 대표나 이렇게 보면은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지 않냐는 탄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저는 장동혁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고 보고요. 보수가 아니다. 극우라고 봅니다. 예.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니고 보수의 적입니다. 예. 극우는 행태상 항상 극좌하고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사실 무시하고 선동하고 또 인종적 선동하는 거 3대 조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그리고 윤석열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극우를 배제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했던 사람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도자로는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에요. 지도자로는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협력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좀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특검을 앞두고 공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권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다가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약간 견제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하면 욕은 장동혁이 먹지만 이준석은 장동혁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한동훈을 무대에서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한동훈 이준석이 합심해가지고 보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협력하고 경쟁해야 되죠. 협력하고 경쟁해야 우리나라 된다. 역사상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협력하고 경쟁하고 또 스타일이 달라요. 김영삼, 김대중 달랐듯이 이준석, 한동훈 다르고 그다음에 이번에 장동혁과 같이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공조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주도자가 이준석처럼 보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보수의 지도자다. 김영삼, 김대중 말씀까지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를 지켜보시면서 김영삼, 김대중한테 비견할 만큼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또 훌륭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커가고 있는 입장이죠. 커가고 가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정당을 깨고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슷했던 사람은 이회창 이런 사람인데 김종필. 그런데 그 겁을 향해서 커가고 있고 이번에 가장 큰 장점은 말과 글이 되고 행동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판단력이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계엄 이후 탄핵을 당하면서 보수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연대해가지고 특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민주당도 공천헌금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당이 지금 투쟁이랄까 이런 대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체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으로는 죽었다 깨나 해도 안 되는 거죠.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 지도부를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이 행동해야 되죠. 그럼 뭐 친한파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다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거기에 나올 사람들이 아마 가장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당내로 그 압박해가지고 전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 딱 뻔해요. 이번 선거는 윤의계인 심판 선거됩니다. 그렇게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총선다. 벌써 하나 바꿔졌잖아요. 어떤 어제 제명하려 하다가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런 게 한번 기울면은
상당히 급속도로 바뀔 수도 있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정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집권 여당도 잘해야겠지만 야당도 튼튼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